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개인 파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재해서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유튜브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찍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개인 파산 신청 시 준비해야 될 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설명드렸고,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사건 번호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산 신청서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던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관계, 뭐 소득증명, 진술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각종 그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면 이제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했거나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이런 게 있으면은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끝까지 고의로 채권자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누락시킨 게 발견되면 면책 불허가 되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 중에는 뭐 변호사나 의사, 한의사, 뭐 약사, 고소득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공직위로 가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쏘 변호사, 봉급쟁이 변호사로 가든 간에 그 받는 돈이 그 급여가 일반 뭐 대기업을 제치고 회사원들보다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파산 절차를, 그러니까 회생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려는 노력을 안 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변제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 있는 재산만 내놓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 절차를 남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합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은 과거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7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회생은 과거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는 또 신청할 수가 없고, 이건 다 기각사유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파산 신문이 있거든요. 이제 왜 파산하게 됐느냐, 이 재산은 왜 없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원래 판사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 사건이 많다 보니까 실무는 이제 해당 사건의 파산 관제인이 지정이 되는데, 파산 관제인하고 이제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법원에 보고하는 것으로 실무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도 아셔야 될 게, 개인 파산 신청을 A 변호사한테 맡겼을 경우에 알아서 변호사가 처리해 주겠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처리해 주는 건 맞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출석해야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관제인과의 면담 일정 같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면책 신문 같은 것들 출석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연락 갑자기 안 됩니다. 그리고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알아서 해주는 건 맞는데,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원인은 뭐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갚아야 될 시기에 이제 더 이상 뭐 은행 이자든 원금이든 아니면 지인한테 빌린 돈이든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급불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검토를 하게 되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A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갖고 파산 신청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채권자는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든요. 파산 신청서만 내지, 그리고 자기 채권이 액수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만 내지 면책 신청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만약에 이제 파산 원인이 있다면,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 파산 원인이 있다면은 채무자는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면책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파산 이제 서류들은 검토하면 여러 가지 결정이 있는데 각하 결정도 있고 이제 뭐 신청 사유가 뭐 없는데 한다든지 해서 기각 결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각 결정은 주로 예납금이라든지 송달료 이런 거 안 냈을 경우, 그리고 신청한 채무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 두절되거나 출석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채무자 회생법에 기각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각 사유나 각하 사유가 없다면은 이제 검토해서 대부분 파산 선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작성한 건데, 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김갑동을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한다. 3. 채권 신고 기간 및 채권 조사 기일은 추후 지정한다. 4. 면책 사건에 관하여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2020년 언제까지로 한다. 5. 제1회 채권자 집회 파산 폐지에 대한 의견 청취, 파산 관제인 임무의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 청취 각 기일 및 장소를 2020년 언제 몇 시로 서울회생법원 4별관 몇 호 법정으로 한다. 이 사건을 뭐 간이파산으로 하는데, 간이파산은 이제 부채가 재산이 5억 이하인 경우에 보통 이제 간이파산으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절차가 좀 간략하고 배당이 딱 1회 정도만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간이파산이 아닌 경우는 중간 배당, 그 다음에 최종 배당 뭐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뭐 배당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간이파산은 보통 1회 배당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 파산 관제인은 면책 사건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해서 2020년 언제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의 의견 청취 기일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8.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어려운 파산 채권자에 대해서는 송달은 공고로 가능한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파산 선고 결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든요. 이제 그럼 받으시면 되고, 파산 선고 결정이 되면 이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청한 채무자가 본래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관리 처분 권한이 파산 관제인에게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파산 선고가 되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여러 가지 그 안내문하고 제출해야 될 거,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의 지시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하면 되고, 또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같이 의논해 가면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관제인은 파산 신청한 채무자의 우편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재산 A를 재산 목록에 안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하라고 이런 우편물이 올 수 있거든요, 세무서에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편물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되고, 파산 선고라든지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해서 다퉈볼 수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러면 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고, 이거는 파산 선고 받으면 안 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기각 결정에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해서 뭐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